지금 자리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LG 디스플레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동향하고요, 이슈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0.25% 보합권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이 회사 본업은 LCD와 OLED의 패널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지난 3분기의 흑자 전환 이후에 올해 2분기까지 꾸준하게 이런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3분기까지도 호실적이 예상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4분기와 내년 1분기 실적 전망이 현재에 비해서 현저히 좀 낮은 수치, 낮은 전망을 좀 예상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이유인데, 결국에 지금 실적은 좋은데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현재 주가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LCD TV 패널 가격의 하락세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도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 우려 섞인 전망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도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전망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또 전환이 될 수 있고, 그런 지금 이제 우려 섞인 전망 때문에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하면서 현재 우려감을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들 보기 전에 일단 시장 흐름들 한번 보면요,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는 오후 들어서 시장 수급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로 강하게 좀 전환을 해서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 업종별 흐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업종 중에서 전기전자 업종 2천억 넘게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전기전자 2천억 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시장 지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삼성전자, SK, 삼성 SDI 골고루 올라가는데 LG 디스플레이하고 LG전자만 까만색이죠. 보합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전기전자 쪽에 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데, 오늘도 LG 디스플레이의 수급은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떨어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강한 반등을 제대로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매도만 좀 진정돼도 그동안에 하락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보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도 공매도가 좀 있죠. 오늘도 공매도가 있다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공매도량이 확실히 많이 좀 줄어들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매도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나마 긍정적이고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대차장고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역의 상관관계에 있는데, 이게 대차장고고 이게 이제 주식의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차장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식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좁혀져야 어느 정도 주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힘이 실릴 텐데, 여전히 대차장고가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반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나마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이제 오는 9월 이제 해외 컨퍼런스 이가 해가지고 컨퍼런스 콜, 해외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9월 1일부터 회사 실적하고 주요 경영 현황 및 전략 업황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 기업 설명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변하기를 기대해 봐야죠. 이 부분에서 어떤 이런 이제 포지션의 변화가 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한번 좀 바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요, 전체적인 방향이 좀 하방입니다. 하방의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22,000원에 좀 저항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현재 19,000원의 지지 구간을 좀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처럼 반등이 안 나와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올 만큼 좀 나왔고,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반등 한 번 정도 들어줘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외인들이 매도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그 반등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봉이 없어요. 양봉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누가 이제 매도로 그냥 찍어 누른다는 얘기고, 전반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 심리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또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 올라가기만 하면 위에서 찍어 누르는 어떠한 이제 강력한 매도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양봉 하나 진짜 이렇게 좀 발생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 돌아갈 때 상승 캔들 패턴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양봉 하나조차 뜨기가 어려운 상황, 어떠한 이런 패턴조차 만들기 어려울 정도의 이런 외인들의 매도, 공매도 뭐 이런 것들이 참 많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봉 하나 좀 뜨지 못하고 상승 전환 캔들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것 같고요. 9월 초에 뭐 해외 컨퍼런스,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서 좀 시각이 바뀌기를 기대해보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투자에 이 회사가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방향이 별로 안 좋아요. 방향이 나빠요. 방향이 나쁘다. 방향이 나쁘다라는 건데, 사실 이 방향에서는 이 하락의 끝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이 하락이 어디서 끝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사실상 어떤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보다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짧은 이런 이제 치고 빠지는 그런 이제 전략이 필요하고, 물론 좋게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의 어떤 매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신다면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짧은 이런 목표가와 짧은 손절가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랬을 때 지금 자리는 저는 여전히 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자리는 뭐 그래도 반등 한 번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밑으로는 이제 19,000원 정도를 절대적으로 좀 지켜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깨지면은 사실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이 구간을 기점으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되, 크게 생각하지 말고 한 22,000원 정도까지의 기술적 반등 정도를 한번 기대해보자 라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주가가 하락을 좀 진정되는 가운데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좀 대차장고도 좀 감소하고 외인들 매도세도 좀 줄어들고 하면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22,000원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좀 돌려줄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상으로 넘어가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22,000원 정도를 저항대로 두고 아래로는 19,000원대의 지지를 두면서 하나의 좀 이런 큰 박스권 흐름 속에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이런 박스권 흐름들이 상당 기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이 흐름 벗어나고 난 다음에, 이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해도 늦지 않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 하락 국면 속에서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는데,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건 뭐 그을 때마다 약간씩 좀 차이는 있는데, 어찌됐든 방향성 자체는 좀 하락인데요. 반등은 한 22,000원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 자리는 이제 반등 자리라고 보거든요. 반등 자리고 이 자리는 저항대인데, 여기까지는 사실 힘들 것 같고요. 중심선에서 한번 반등을 주더라도 중심선에서 조금 되밀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버텨봐야 된다.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기대하면서, 하락이 많이 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반등을 위한 그런 이제 시간도 이제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기술적인 어떤 이제 가격 지지 라인도 충분히 좀 잡아놓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계기, 이런 부분들만 좀 마련이 된다면 단기 반등 정도는 가볍게 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다소 좀 힘든 그런 이제 과정의 연속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단기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기다리면서 인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조정의 기간이 끝나고 결국에는 이 방향성을 또 돌아서 나가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또 찾아오겠죠. 그러나 그 부분들이 오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어떤 이제 포인트, 반등 포인트를 한번 현재 구간에서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시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이렇게 쭉 댓글로서 시황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의 장중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의 리딩을 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또는 PC 버전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이폰 버전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윈도우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모든 테마와 시장의 그날 주도 테마 또는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게 되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